이코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예,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암울한 한 해를 보낸 건데 그래도 중요한 점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성적 평가를 할 때 절대 평가가 있고 또 상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평가를 보면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나의 삶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삶이 마이너스 1 쪼그러들었다. 월급도. 그러니까 더 많이 쪼그러든 분들도 네. 계시겠죠. 평균이니까. 그렇게 역성장을 한 때가 실은 IMF고 다음 해 때였으니까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역시 힘들었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다음에 상대 평가를 좀 보시면 위안 아닌 위안 또 우리 국민이 얼마나 한 해를 잘 보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예. 우리나라가 참고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프랑스, 예. 영국들 나오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거의 두 자릿수 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예. 마이너스 11대였었고요. 미국도 작년 4분기에 정말 막 돈 풀고 선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거의 4%대의 이제 축소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중국이 있지 않느냐? 중국은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OECD 전체 중에서는 1등을 차지했다. 특히 분기별 성장률 같은 것들을 보면 예. 2분기에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3분기, 4분기 우리 한국의 수출 수출의 예. 투톱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와 자동차, 예. 자동차와 반도체. 지금 주식시장도 그 둘이 이끌고 있는데 정말 수출이 선전을 하면서 전체 또 분기 성장도 끌어오르는 이제 그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예,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민간 소비는 3차 유행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5%가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그친 데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이죠. 이제 전체 예. 성장률 차원으로는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네. 것이고 소비만 놓고 보면 실은 민간 소비가 지금 마이너스 5% 이렇게 찍혔는데 이게 못할 때가 한 10%? 그러니까 보통 한 15% 이상씩은 늘 소비라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겹쳐서 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저렇게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데 그나마 전체 소비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1로 줄은 것은 역시 정부 소비가 이 많은 것들을 커버를 해준 겁니다. 예. 우리가 소비, 생산, 수출 이런 섹터 중에서 소비는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 또 이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민간 소비는 최악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많은 정부 소비를 해서 예. 이 민간 쪽에 이 전체 내수 쪽을 버텨줘 왔는데 실은 올해가 큰 변수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수출은 웬만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소비 심리라든가 예. 씀씀이라든가 이 소비 쪽에서 뭔가 나아진다 혹은 나아질 거다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실은 약간 불안하죠. 왜냐하면 수출만 믿어야 되는데 혹시 수출이 삐끗할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잘해 우리가 선방을 해왔는데 네네. 오히려 이거를 치고 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 한 해는 정말 이 소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이 민간 부분의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되면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새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 손실 보상제 네. 이 제도와 논의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일단 이 권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실은 당국이 어떠한 또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거기에 단 법률에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보상은.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영업 닫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분들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당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요건은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트레이너분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한다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 소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카페 사업자 연합회 사장들이 당국을 예. 정부를 상대로 이제 거의 수십억 대 소송도 지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하고 우리가 봐도 이제 거의 방역의 임계점이 왔다. 즉 그동안 우리 국민이 잘 참아오고 했는데 서서히 이게 좀 이제 저항 형식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와 발맞춰서 손실 보상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예. 이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라라는 얘기가 나면서 지금 정치권 또 기획재정부도 실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다가
일단은 좀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내에 어떤 뚜렷한 제도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매출 파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영업자들의.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럼 어떻게 보상해? 네. 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이 처음에는 많이 나왔죠. 근데 첫 번째는 쉬웠던 부분이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의 60%를 보상해 주자. 예. 왜냐하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즉 비싼 임대료를 그렇죠. 내는 곳은 네, 그만큼 매출이 또, 잘 나왔기 예. 때문에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임대료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또 내는 거 갖고 와 해가지고 예. 하면 되니까.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비싼 사이즈의 규모의 상점이라든가 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탈락. 그럼 과거 해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에 따라서 뭐 90% 보상, 70% 보상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은 이런 어떤 정부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럼 그 줄은 부분에 대하여 뭐 90%, 70%, 50%이 비율은 네. 이제 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또 암초가 생긴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 사업 신고가 그렇게 적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자분들 특히 이제 예.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뭐 경험을 하는데 저도 이제 사업할 때 느꼈던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수수료 신고를 예. 줄여서 신고하려는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게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하고 비용으로도 많이 이제 예.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상 이거 베이스로 보상을 해주면 이거 너무나 적다란 네. 이게 논리가 나오니까 큰 틀에서는 그 매출액의 세금 신고의 정교성에 와야 돼요. 하고 또 아예 장부가 없는 곳들 예. 너무 많죠. 근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 뭐 그걸 일정 보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90%냐, 70%냐.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자영업자 비중이 지금 세계 거의 탑이거든요. 전체 경제 활동 인구, 고용 인구.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는 600만 명. 소상공인 많게는 뭐 700만 명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전체 이 고용 인구 중에서 거의 25%, 많게 30%에 육박을 합니다. 미국은 한 6%도 안 되고요. 비율상으로 우리나라가 비율상 월등히 유럽도 높군요. 많다고 해도 11%, 12%, 우리랑 거의 비슷한 나라가 이탈리아 정도. 예. 이탈리아가 20%. 거기 이제 가게 수공업이 네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지원을 해주면 재정이 뭐 독일, 일본보다 몇 배가 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손실 보상의 비율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그럼 돈은 예산은 그렇죠.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첩첩 산중에 남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럼 뭐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오늘 또 못 다룬 얘기들이 있으니까 더 맞아요. 자세하게 네.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